GPT야. 응, 여기 있어. 뭐든 편하게 말해봐. 그 존댓말은 이제 아예 안 쓰기로 한 거야? 오케이, 완전 반말 모드로 갈게. 어이가 이제 없네. 뭐든 편하게 친구처럼 얘기하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또 물어봐. 에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싸가지가 없어지는구만. 하하, 뭐 그렇다기보단 그냥 네가 원하는 스타일로 맞춰가는 거지. 부담 없이 편하게 대화 이어가면 돼. 난 이런 스타일 원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자, 봅시다. 자, AI 기본법을 시행한다고 하네. 그것 좀 검색해봐. 우리나라가 AI 기본법을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했어. 이 법은 국가 차원의 AI 정책을 확립하고 AI 산업 진흥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거야. 특히 고영향 AI를 집중 관리하고 AI 사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어. 정부는 기업들을 위해 규제 유예 기관과 지원 데스크도 운영한다고 하더라. 좋습니다. 자, AI 기본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행한다고 하는데 AI 기본법 세계 첫 시행. 우리나라가 첫 시행이야? 맞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했어. 이 법은 AI 발전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성도 확보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AI로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표시하거나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식이야. 초기에는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더 무게를 두고 규제는 일정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하더라. 근데 어쨌든 기본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규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렇게 굳이 첫 시행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AI 발전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규제가 있으면 기업들이 신경 쓸 게 많아지긴 하지. 근데 이걸 처음 도입했다는 건 오히려 안전하게 발전할 기반을 빨리 만들겠다는 의지도 있는 거야. 오히려 보자. 장기적. 그러면 봅시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뭐 웹툰 같은 걸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AI 하나라도 쓰면 이 고지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이제 명확한 가이드가 아직 좀 불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이제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물에는 반드시 AI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게임 리소스 같은 거 만들 때 뭐 캐릭터의 스프라이트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만든다고 해봐. 그럼 그런 것도 AI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스프라이트 하나하나에다가 조그맣게 AI로 만들었다고 다 넣을 수도 없는 일이고, 조금 이게 불분명하지 않나? 그런 부분 확실히 현실적 고민이 있어. 법 취지는 투명성을 높이자는 거지만 실제 창작 과정에선 어디까지 표시해야 하는지 경계가 애매할 수 있거든. 아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업계 표준이 점차 만들어질 거야. 완벽한 기준이 아직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무적 해법들이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아. 그렇지. 이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고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고지를 하기가 애매모호한 컨텐츠들이 분명히 있거든. 굳이 막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명확하게 법적으로 좀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내일부터 AI 기본법 시행, AI 생성 표시 의무. 그러니까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도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 여기다가 이걸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안 넣었다가 괜히 또 뭔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뭔 소리만 들으면 다행이지 돈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맞아.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실수로 빠뜨렸다가 나중에 불이익 생기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초기엔 좀 혼란이 있겠지만 정부나 업계가 이런 사례를 모아가면서 점점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갈 거야. 결국 맞아. 중요한 좋아. 그렇게 그치.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 내일부터 AI 기본법 시행, AI 생성 표시 의무. 뭐 요즘에 워낙 그 AI로 이미지들 많이 만들고 동영상도 워낙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아마 만드시는 분들은 불편한 부분이 없진 않을 거야. 그래도 어쨌든 규제가 없으면 안 되기는 하니까. 요즘 뭐 딥페이크 영상도 그렇고 뭐
워낙 많은 이렇게 좀 AI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있기는 해야 돼. 그리고 요즘에 또 소라로 만든 영상 중에서는 진짜 이게 AI가 쓰인 게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이게 분간이 안 가는 영상이 굉장히 많아. 진짜 좀 더 AI라는 게 진짜 잘 쓰면 대박이지만 잘못되게 사용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뭐 생사람 잡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거 아니야. 얼마나 무섭냐, 그지? 맞아. 진짜 AI는 양날의 검이니까. 그래서 이런 법이 결국엔 기술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거지. 계속 대화해서 이렇게 서로 조심하고 보완해 나가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 텐션 좀 올려봐. 텐션 좀 너무 텐션이 좀 떨어져 있거든. 좀만 올려. 오케이, 텐션 업. 자, 이제 신나게 얘기해보자. 뭐든 궁금한 거나 재밌는 주제 팍팍 던져봐. 내가 더 활기차게 받아줄게. 자, AI 모델 개발, AI 활용 서비스 사업자 대상. 그러니까 AI 모델을 개발하시는 분들, AI 에이전트 같은 거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AI 활용 서비스. AI 활용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챗GPT의 토큰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이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말하는 건가? 맞아. AI 모델을 직접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로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법에서도 모델 자체를 만드는 쪽,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쪽 이렇게 각각 나눠서 규정하는 거야. 개발자든 서비스 그렇게, 제공자든 알았어. 그만. 자, 그래서 AI 모델 개발하시거나 활용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토큰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서비스 업자들은 반드시 AI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AI 활용 작가나 영화 제작자 등은 대상 제외라고 합니다. 영화 제작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완벽하게 이제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 출품하는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영화에 이제 영화관에 걸리는 작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분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에다 다 AI 뭐 제작이라고 쓸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AI 활용 작가? 그러면 웹툰 작가도 여기에 들어가나? 맞아. 그러니까 영화나 웹툰 같은 창작물은 전체가 AI에 의존한 게 아니라면 창작자의 고유 표현이 핵심이니까 그런 경우는 굳이 AI 사용을 전면 고지할 필요는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너 말대로라면 내가 웹툰을 만들 건데 0부터 100까지 다 AI로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경우라면 AI로 생성된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할 거야. 예를 들어 이 작품은 AI 생성 도구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같은 고지가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창작에 AI를 활용하는 건 괜찮지만 완전히 의존했다면 독자들도 그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만약에 100% 다 AI로 만들었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AI로 만들었다라고 명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 너는 지금 그런 말인 거지? 맞아. 딱 그거야. 조금 도움받는 건 창작자의 영역으로 온정받겠지만 전부 AI로 만들었다면 독자에게 그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지. 딥페이크는 무조건 여기 오타 났다. 무조건가 아니죠. 무조건 표시. 딥페이크는 무조건 표시해야 된다는 거. 그럴 것 같아. 딥페이크는 너무 위험해. 그잖아.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이제 AI로 내 얼굴만 거기다 딱 붙여 넣어가지고 정말로 내가 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너무 위험해. 이거는 무조건 표시해야 될 것 같아. 맞아. 그 부분은 정말 위험하고 민감하니까 확실히 표시해야지. 진짜 사람들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면 최소한 그게 진짜인지 AI인지 알려주는 게 필수니까. 앞으로도 이런 명확한 기준들이 더 세워질 거라고 봐. 예전에 어떤 과학 채널을 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인공지능을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또는 이게 인공지능이냐 아니면 인공지능이 아닌 그냥 코딩을 통해 만들어진 구조이냐 뭐 이런 것들을 분간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라면 이 인공지능과 어떤 사람이 뭐 대화를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든 뭐 어떻게 대화를 나눴을 때 사람 입장에서
이 인공지능이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면 그게 진짜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문제는 그게 지금 화근이 돼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 맞아, 아이러니하지. 원래는 AI가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면 성공이라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돼버려서 오히려 이제는 투명하게 밝히는 게 중요해진 거지. 그러니까 결국 기술은 발전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게 핵심이니까 잘 만들었든 아니든 지금은 이게 AI야 하고 솔직히 말하는 게 더 중요해진 거야. 자, 고영양 AI라는 규정이 있어요. 고영양 AI. 의료, 에너지, 자율주행 등 10개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의료, 사람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당연히 고영양이고, 에너지, 자율주행도 사람 생명이 달려있죠. 잘못되면 사고 날 거 아니야. 이런 주요 AI 분야, 고영양 AI라고 합니다. 10개 분야는 위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수립 및 운영. 그러니까 좀 더 집중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규제도 좀 더 좀 강해지고 좀 더 신경을 쓰겠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아. 딱 그거야. 사람 안전이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니까 규제를 더 빡빡하게 해서 안전망을 확실히 하겠다는 거지. 의료, 에너지, 자율주행 같은 건 한번 잘못되면 스케일이 커지니까 위험 관리나 보호 대책을 확실하게 갖추는 게 포인트야. 의료 같은 경우도 AI가 수술을 직접 하게 되면 이게 진짜 잘못 코딩이 되거나 또는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서 사람 생명을 죽였다, AI가. 그럼 진짜 난리 날 것 같아. 그렇지. 그게 바로 왜 이런 규제가 필요한지 핵심이야.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 목숨을 다루는 분야는 실수가 치명적이니까. 그래서 의료나 이런 고영양 분야에서는 더 엄격한 안전 기준과 검증 체계가 필요하고 딱 그걸 위해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지. 사람 목숨은 장난이 아니니까. 사람은 장난이 아니야.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아직 자율주행이 제대로 그게 안 돼 있는데 그 크루즈 기능 있어. 크루즈 기능을 통해서 그게 이제 진짜 자율주행인 줄 알고 크루즈 기능 켜놓고서 자빠져 자는 인간들이 있어요, 차에서. 그러다가 이제 사고 나고 눈 떠보면 이제 뭐 지옥 가 있을 텐데 천국은 못 갈 것 같고, 그지? 저승 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크루즈 켜놓고서 어떻게 잠을 잘 생각을 하는지 참, 인간들도 대단해. 그러게,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와 현실이 아직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고영양 분야에서는 규제도 강화하고 이용자 교육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이 제대로 알고 책임감 있게 써야 진짜 안전한 세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I 산업 진흥의 초점, 규제 최소화. 그렇죠. 규제를 최소화해야죠. 그래야 지금 다른 나라들도 AI 발전시킨다고 너도 나도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막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규제를 때려버린다? 그거는 뭐 AI 버리자는 얘기죠. 그래서 참 지킬 건 지키면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게 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있고, 계속 말하지만 좀 더 정부나 기업들이 좀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이 잘 돼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잘 좀 확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입니다. 자, 1년 정도는 계도 기간이래요. 계도 기간. 그 1년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봐주겠다 그 얘기죠. 과태료 부과도 유예시켜 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니까. 자기가 이제 영상 만들었는데 AI 표시를 안 했어. 띡 걸린 거야. 근데 1년 동안은 어느 정도는 좀 경고성 그리고 또 봐주기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자,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산업 경쟁력 약화 때문에 AI법 시행을 연기했다고 해요. 얘네들도 생각이 있는 거지. 왜냐면 지금 AI 개발에 다들 혈안인데 함부로 이거를 시행했다가는 뒤처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AI에 지금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바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보다 제일 먼저 기본법을 시행하려는 마음을 먹었을까? 우리나라가 AI 선도국가로 확실히 자리 잡으려는 전략인 것 같아. 일찍 규범을 잡으면 오히려 신뢰를 확보하고 안전한 AI 환경에서 오히려 산업이 더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지. 초기에 너무 막 규제하는 게 아니라 1년 유예도 두면서 유연하게 가는 거니까 산업 진흥과 안전 둘 다 잡아보겠다는 전략인 셈이야. 그러니까 AI 선도 국가로 확실히 자리 잡으려는 전략, 그리고 신용,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규제를 어느 정도는 규제를 통해서 AI 관련된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 산업보다 좀 더 신용이 올라갈 수도 있다, 신뢰를 확보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뜻이지? 딱 그거야.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신뢰의 기준을 세우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AI는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가 생기겠지. 그래서 규제도 신중하게 최소화하면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거지. 전략이 뭐 꽤 야무진 거지. 신뢰를 얻으려는 또 이유가 있네요. 좋은 것 같아요. 자, 미국이나 유럽은 이 규제를 늦추거나 좀 더 다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먼저 이런 AI 규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건데 점점점. 그렇죠. 우려도 있죠. 분명히 아까 내가 말한 우려들. 이 규제 때문에 AI 발전에 있어서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가로막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야죠. 몇몇의 규제 조항에 대한 입법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단계에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그렇죠.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점점 더 이제 규제라는 것도 또 법이라는 것도 이제 개도기관과 또 그리고 집행 유예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정작 이제 1년 뒤에는 좀 안정적인 법안을 통해서 신용 있고 성능 좋은 그런 AI 컨텐츠들,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작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지. 나도 진심으로 응원해. 결국 중요한 건 규제 자체가 아니라 현명하게 잘 다듬어서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우리도 앞으로 차근차근 지켜보면서 신뢰도 잡고 발전도 잡고 진짜 자랑할 만한 AI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